와토스 코리아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룹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6% 감소했고 영업손실 556.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품 회전율은 4.1회전이고 PBR은 0.52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투명하게 가정을 하고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인데요. 제가 와토스 코리아를 분석하게 된 이유는 양변기 탱크가 고장이 나서 제가 직접 고칠 수준은 안 되지만은 전문가를 부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 아들이 와가지고 철물점에 가서 부속을 사가지고 아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저는 아주 그냥 젬병이에요. 그런 거를. 어쨌든 거기 보니까 와토스 코리아가 있는데 제대로 수리를 했습니다. 한 20년 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그런 이제 슬슬 보수할 게 많이 자꾸 생기네요.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와토스 코리아를 알게 됐습니다. 자, 매출이 106억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7.6% 감소했습니다. 제품은 20억 700만 원어치 가지고 있습니다. 7.1%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는데 재고를 줄이지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매출 원가는 15.5%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는 뜻이죠. 매출 총이익 24.3% 떨어졌고 매출 총이익률 22.1%로 2%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 16.5%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손실은 16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3억 4,400만 원 영업손실이었는데 386% 영업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업손실률 15.7%입니다. 13%나 영업손실률이 더 증가해버렸습니다.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양변기 탱크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세면기, 폿옥, 양변기 시트, 샤워기 헤드 등도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스룹 회계로 분석한 결과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36억 3,200만 원으로 23.7%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6.1%더 감소했기 때문에 원부 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픈율은 65.9%로 2.7% 증가했습니다만은 운영 경비가 워낙 많이 나가서 87억 6,100만 원, 3.9% 증가했습니다. 공장 가공비는 줄였어요. 근데 판매 관리비가 16.5%나 더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80으로서 0.17포인트가 하락해서 스루풋 영업손실은 17억 4,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56.6%나 영업손실이 증가해버렸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7,500만 원 더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제품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이 20억 700만 원으로 1억 3,300만 원 제품이 증가했어요. 전체 재고는 거꾸로 1억 8,3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원재료를 좀 많이 줄였네요. 생산을 좀 덜 하고 원재료를 더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놀릴 수가 없었는지 모르죠, 직원들을. 그리고 새롭게 표기를 못한 재고가 있는데 그 누락을 시킨 모양이에요. 아마 미착 상품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을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원부재료의 변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용량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부재료의 변동도 부재료의 사용량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0억 5,700만 원, 26.5%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3.9%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87억 6,10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 40억 2,800만 원을 뺀 47억 3,400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4.8% 감소했습니다. 가공비율 56%로 4.7% 상승했고요. 생산 재료 비율 4.7%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부 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품의 변동액 표시 없는 표준 표기 방식이 아닌 원부 재료 사용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표준식으로 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재고자산하고 연결하는 것을 모르나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비교할 수가 없겠습니다. 총 제조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현금흐름표 전체 재고자산은 일치를 합니다. 원가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제품 재고의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7,500만 원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 45억 6,2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6%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거꾸로 92명으로서 96명이었는데 4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은 연말에까지 6,610만 원 예상이 됩니다. 10.6%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가 나면서도 인건비는 안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전년도까지는 그 송공석 씨가 1952년생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송태양 씨는 아마 그 자제분 같은데 대표이사를 승계한 것 같습니다. 가업을 승계를 하고 있다. 참 힘들게 적자 나는 기업을 아버지가 적자를 내니까 계속해서 아들이 야 네가 좀 해봐 그런 거 아닌가. 1976년생이면은 결혼을 그 당시에는 뭐 딱 하면은 26살에 결혼하셨네요. 맞죠? 맞나? 24살에 결혼하셨네. 그때는 그렇게 또 빨리빨리 결혼했죠. 경영평가지표로서 제품 회전율이 0.5회전 상승했고 슬로폰율도 2.73%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 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를. 다른 거는 솔직히 제 영역 밖에서 안 합니다. 재무 쪽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재무 분야도 접근을 합니다. 이 표현은 스루포트 회계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제 논리를 피력한 글이기도 합니다.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가 두 가지가 모두 상승했으므로 회계 투명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또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도 원인 가정을 이렇게 제가 하는 거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이 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참 친절한 금자씨처럼 잘 공시를 했습니다. 그 주로 부품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플라스틱 사출 제품으로 ABS라고 레진이라고 보통 그러죠. 에이스탈이라는 게 있고 ABS 뭐 이게 BK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PP 폴리프로필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터 배치, PVC, 스텐실, TPS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속품의 원료들을 다 가격 추이했는데 0.3%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도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거의 다 망라해가지고 수출도 좀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2% 상승을 했습니다. 양변기나 세면기 부속을 납품하는 입장에서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를 상세하게 공시하고 있는 게 이게 저는 딱 마음에 듭니다. 이거를 가중 평균하면 더 정확한데 이 정도면은 단순 평균으로도 충분히 거의 망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중 평균을 하기에는 또 적용할 만한 제가 수준이 안 돼가지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그 분석한 것을 요약하면은 1, 2차에서 원부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했죠. 그리고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이걸 또 입증하려면 원부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 상승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 가정대로 입증이 되겠습니다. 투명히 입증이 됩니다. 이런 기업이 참 흑자가 나야 되는데 적자가 난다는 게 문제예요.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분기 실적을 토대로 그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데 이것은 적자에서 벗어나려면은 얼마를 매출해야 되냐, 가격은 더 이상 안 올린다고 봤을 때 운영비용 기준으로 했을 때 1 더하기 4분기 남았으니까 1 더하기 25%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손익분기점이니까 제로로 해서 스루펀율로 나누면은 3분기까지 106억 했는데 166억, 60억을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진 몰라도 손익분기점은 현재 상태에서는 166억은 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매출 재료비가 나가야 될 거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산출된 게 실적보다도 56.1%가 증가해야 되니까 56%를 적용해 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그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166억을 해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6억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한 1,700만 원 적자는 계속될 텐데 흑자 경영을 하려면 어떡할 거냐. 재고 회전율을 6회전 해보자. 6회전 9%더 노력을 한다. 180억 이거 할 수 있겠는지 좀 어렵겠지만 손익분기점이 그렇고 이익을 내려면은 6회전 하면은 운영경비를 좀 뭐 이거 맥시멈 잡은 거예요. 그 재료 비율 증가율에서 그 여기 운영경 비율이 있죠. 요거를 곱하면은 5.9%가 나옵니다. 요거를 실질적으로는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요거를 뭐 한 2, 3% 하면 더 이익이 나겠죠. 영업이익은 3억 2,400만 원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희망찬 청사진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서 양변기 부속을 만드는 기업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경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한 20년 썼으니까 참 오래 쓰긴 쓴 거죠. 그 DY식으로 그 취급설명서 이런 근데 이제 양변기 등이 참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같이 참 나이 먹고 그러면은 허리 구부리고 뭐 해가지고 배관 이런 거 참, 그러니까 배관공들이 월급 많이 받는다는 게 이해를 할 만해요. 어쨌든 양변기 부속품 경험 때문에 에, 여기 이 회사를 알게 됐네요. 그 회사가 그 전남 어디라고 그러는데 어 주가는 6,030원으로 연초보다 780원 상승했습니다. PBR은 0.52 상태가 되겠네요. 5% 이상 주주는 송태양 씨가 22.3%, 송태광 씨가 20.11%, 큰아들, 작은아들일 것 같습니다. 송공석 씨가 대표였는데 17.4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가 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생산 방식에 대한 템플릿 자료고요. 이 회사는 MTA 방식으로 아마 생산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Make to Available입니다. 재고의 그 버퍼의 변동에 따라서 생산량을 조절해가는 그런 재고 관리 방식을 해서 재고 회전율을 높여야 이익을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스루펫 회계에 대한 성립 과정을 표현한 거고요. 21세기가 스루펫 회계가 골든 회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회사의 그 스루펫 회계 사고방식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어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